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우주 매일 1분. 초신성 폭발은 수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우주먼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항성은 중력에 종속된 많은 행성과 소행성이 있습니다. 별의 폭발로 대부분 먼지가 되겠지만 멀리 떨어진 행성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별에 소속된 행성들은 공전 방향으로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별의 중력이 사라지면 행성들은 별보다 지배력이 약한 초거대 블랙홀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지배력이 약하다니 의문을 가질 것인데요. 지배력이 강했다면 행성은 별과 같이 우리 은하를 공전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엄청난 중력의 항성이 있으니 그 지배력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지배될 정도로 큰 것들은 초신성 폭발과 함께 먼지가 되고 살아남은 것들은 먼지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움직이던 방향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역사에 기록된 개성운과 이순신 초신성 케플러 이름으로 유명하지만 우리가 먼저 역사에 적었으니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명한 것입니다. 의 사진을 보면 멋진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화려한 색상은 다양한 원자들이 먼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게 성운과 이순신 초신성의 사진을 보면 멋진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화려한 색상은 다양한 원자들이 먼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먼지와 행성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속에는 우주먼지만 있지 큰 형태의 소행성은 이미 멀리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좋아합니다. 어디에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우주 지식이 없기에 저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공학자의 감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1000년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성운과 이순신 초신성은 폭발과 함께 계속 먼지들이 앞으로 가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을 보면 이런 먼지들이 모여서 또 다른 별들을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먼지들도 나중에 뭉치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합뉴스 계속 초신성 폭발 후 계속 먼지는 초당 1만 킬로미터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 광속이 초당 30만 킬로미터이므로 엄청난 속도로 먼지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진 먼지들이 어떻게 창조의 기둥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먼지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광속의 30분의 1의 속도로 움직이는 먼지들이 결국에는 한 곳에 모여서 별의 자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먼지만 뭉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먼지는 항성이 공전하는 속도 초당 217km의 속도와는 다른 속도로 우리 은하를 움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작아서 아예 우리 은하의 공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초신성 폭발 후 원형으로 퍼지고 있는 먼지들이 어떻게 여러 곳에서 있는 먼지들이 뭉쳐서 별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비전문가로 합리적인 의심으로 우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엄청난 속도로 사방으로 퍼지는데 결국에는 다시 뭉친다는 것은 먼지를 중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다른 힘이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그 힘을 화이트홀로 보고 블랙홀 내부로 들어간 원소들이 엄청난 압력에 찢겨 분해되어서 수소와 같은 원소 번호가 낮은 원소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재의 우주 이론은 빅뱅과 함께 시작된 우주는 역사의 시작과 함께 반드시 멸망으로 끝나는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수소의 탄생은 없고 계속해서 별들이 만들어지므로 당연히 수소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의 고갈은 영원한 어둠이죠. 우리 은하 내부의 블랙홀의 수가 최소 1억 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먼지들이 모였다는 것은 대부분 원소 기호가 높은 원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모이면 다시 별을 탄생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초신성 폭발은 은하 밝기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많은 원소가 원소 번호 중간 정도는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지고 원소 번호 뒤쪽은 중성자별 두 개의 충돌과 같은 희귀한 충돌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먼지들 대부분이 수소가 아니라 다양한 원소로 변환된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먼지들이 다시 모여서 별을 다시 탄생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태양 크기의 10배 이상의 별들은 너무 큰 크기 때문에 별 내부에서 철을 만들게 될 정도로 뜨거워서 결국 철을 만들어 내게 되면 그 별의 수명 종류가 임박해집니다. 별이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면 밀집해 있는 우주에서 먼지들이 모이게 되면
같은 원소끼리 서로 뭉쳐 있으려는 힘이 있습니다. 철광석 금맥과 같이 원소들이 뭉쳐 있는 이유입니다. 이때 수소와 헬륨과 같은 기체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기체들만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힘은 기체로 이루어진 구를 만들고 계속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크기가 커지면 중력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먼지에는 기체의 비율이 높아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태양계 전체 물질의 98%가 태양에 있죠. 뭉치기 시작한 기체는 중력을 만들어내고 그 중력은 원소들이 뭉쳐있던 곳을 공전시키게 됩니다. 공전을 하면서 크게 성장한 것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면서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별 내부에서 핵융합할 정도로 커지면 태양풍이 발생해서 주변의 먼지들을 모두 별 중력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주변에 별이 되려고 열심히 몸을 키우던 별 예비 후보들은 가스행성이 되어 핵융합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별의 중력에 지배되어 별을 공전하는 가스행성이 됩니다. 기체가 아닌 원소들은 별의 중력에 회전하다가 점차 크기를 키워나가서 암석형 행성이 됩니다. 하루 1분 생각하기의 핵심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마음대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동설이 16세기까지 믿었던 상식이었기에 현재의 과학적 사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뒤집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비전문가여서 가능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